모범택시는 동명의 웹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작한 소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데 기여한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종영한 시즌3까지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모범택시는 시즌1부터 높은 인기를 얻어 사적 제재라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단 시즌3는 앞선 두 시즌만큼의 파급력은 없어 유감스럽게도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청률과 화제성이 여전히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새 시즌을 통틀어 유일하게 15%를 넘지 못한 게 오게티로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소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 것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범택시는 법의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통쾌한 심판과 응징으로 화제를 모았던 게 틀림없으나 그 사이에 동료의 작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 바람에 사적 제재가 예전처럼 시청자를 끌어당기기에는 다소 식상한 소재가 된 건지 최고 시청률이 20%를 돌파했던 시즌2와 비교하면 시즌3는 대부분 10% 미만이나 초반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시즌2의 시청률은 단 한 번도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나 시즌3에 와서는 첫 방송부터 10%를 넘지 못한 걸 보면 모범택시에 대한 기대가 이젠 좀 떨어졌고 더 나아가 사적 제재란 소재 자체의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었던 드라마가 제작진의 욕심과 오판으로 부진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적어도 이재훈이란 배우는 예나 지금이나 건재한 데다가 김도규를 중심으로 한 무지개 운수가 하나의 팀으로 가진 매력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과연 제작진이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라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1화를 봤을 때부터 느낌이 싸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돌아왔던 시즌3의 첫 화는 과감하게 일본으로 무대를 넓힙니다. 장성철이 한 소녀의 전화를 받은 걸 계기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던 중 악랄한 수법으로 인신매매까지 일삼는 조직을 뿌리 뽑기 위해 일본으로 갑니다. 덕분에 드라마의 스케일이 커지긴 했으나 덩달아 다음과 같은 의문도 생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본디 모범택시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사건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말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실화가 많아 몰입과 공감을 유도하기에 용이했다는 게 이 시리즈가 대단한 인기를 얻는 근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즌3도 이 공식을 이어받았다면 괜히 일본까지 갈 게 아니라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문제가 됐던 청소년 도박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정작 일화는 이 소재를 일본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아주 잠시 다루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바로 시즌3가 저지른 첫 번째이자 중대한 실수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속편에서는 변화를 주거나 자극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항상 보던 것의 반복만으로 시리즈의 생명력을 연장한다는 건 불가능하니 기존과는 다른 재미를 주려는 건 제작진의 지극히 정상적인 노력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자극을 과도하게 남발하는 건 지양해야 하는 동시에 관객과 시청자가 무엇에 열광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그것만큼은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차별화에 꽂혀서 이것저것 손대다 보면 인기의 요인을 제 손으로 삭제하는 황망한 결과를 낳기 일쑤입니다. 하필 모범택시 시즌3의 첫 화는 저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불길한 사태를 예견하게 된 신호탄입니다. 시즌3는 첫 화에서부터 일본으로 건너간 탓에 모범택시가 가진 색깔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일본을 무대로 야쿠자를 상대한다는 구성은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데다가 뉴스에서 흔히 접하던 사건도 아니라 사회적 공분이라는 이 시리즈의 정수를 한참 비켜갑니다. 더군다나 일본까지 가서 기껏한다는 게 야쿠자 두목과의 브로맨스라는 건 도통 이 드라마에 몰입할 여지를 주지 않아 대체 무슨 의도로 각본을 쓴 건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범택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사회적 공분이라 함은 무고하고 선량하며 억울한 피해자를 바라보는 동정과 연민 어린 시선을 기저에 동반해야 하는데 시즌3의 첫 에피소드에서는 이 중요한 정서가 온데간데 없는 대신 얼토당토않게도 야쿠자 미화에 가까운 묘사만 가중시킵니다. 오죽했으면 1, 2화를 보는 동안 정녕 순수하게 시즌3를 맞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던 건지 카사마츠 쇼를 캐스팅해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얽힌 결정인 건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시청률을 보더라도 일부 시청자는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조심스레 짐작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시즌3는 매주 짝수 회차가 홀수 회차보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으나 유일하게 딱 한 번 이화는 1화보다 도리어 0.5%가 떨어졌습니다. 이어 바로 3화는 최저 시청률까지 찍었다가 다시 무대를 국내로 옮기면서 차차 회복해 10% 초반에 안착했지만 소재의 선택에서 이전 시즌만큼의 보편성은 확보하지 못한 게 시청률을 더 끌어올리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시각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도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3화부터 14화까지의 에피소드를 쭉 봐도 사회적으로 널리 주목받았던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눈에 잘 안 띕니다. 예컨대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불거졌던 MG 조폭이나 엽기적인 범행으로 부족해 보복까지 예고했던 범죄자 등은 모범택시가 다룰 법도 한데 안 나옵니다. 오히려 5화부터 8화까지는 무지개 운수의 뿌리가 됐던 승부 조작을 다루면서도 심파에 치중하는 감이 없지 않았던 탓에 내 편이나 할애한 것에 걸맞은 짜임새는 보여주지 못해 문석 씨의 연기와 캐릭터만 돋보였던 에피소드입니다. 반대로 11화부터 14화까지는 중고거래 사기를 발단으로 삼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범죄의 연결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점차 재미를 더했지만 역시 폭넓은 관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낀 90화는 연예계의 성접대 문제를 다뤘으나 우문석 씨와 마찬가지로 에피소드보다 장나라 씨의 연기가 인상적입니다. 일단 이 소재는 10여 년 전부터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게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입니다. 제작진도 이걸 알고 색다르게 접근하기 위해 공교롭게도 시즌3를 통틀어 가장 입체적인 악역을 대두시킨 게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일으켜 최후에는 찜찜한 기분을 안기고 끝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롬이라는 캐릭터와의 대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건 납득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현실에서도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징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 없는 종류의 사건을 모범택시마저 슬며시 옆으로 밀어두고 가해자가 된 피해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의아합니다. 만약 다른 에피소드에서 이런 악역을 썼더라면 사이다에만 집착하지 않는 시즌3의 새로운 시도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지만 이 에피소드는 소재가 소재다 보니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남겼을 따름입니다. 설상가상 모범택시 시즌3는 막바지에 다다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수미상관으로 활용점정을 찍어버립니다. 제가 15화를 볼 때의 반응은 1화를 봤을 때와 일치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워낙 정치적인 색깔에 짙은 소재라 이미 일각에서 시끌벅적했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전 믿거나 말거나 순전히 엔터테인먼트의 관점에서 굳이 모범택시가 이 사건을 다뤘어야 했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마치 레이싱 영화로 시작했던 분노의 질주가 속편을 거듭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시리즈물의 함정에 빠져 핵잠수함을 상대하는 걸로도 성에 안 찬 나머지 기어코 우주로 나가는 꼴을 봐야 했던 것처럼 드라마에서나마 소시민을 도우며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대리만족을 안겨주던 모범택시가 온 나라를 구한다는 에피소드로 확장한 건 제작진의 어리석은 과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즌2의 최종화에서 슬쩍 흘렸던 국내 성추행 사건을 다루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아울러 소재도 소재지만 각본과 연출이 참담한 수준이라 대미를 장식했어야 할 15, 16화의 완성도가 시즌3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전에 지적한 장나라 씨의 에피소드만 해도 찜찜한 기분을 남겼을지언정 완성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에 곱씹어볼 가치는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에피소드는 결말로 갈수록 낯간지러운 상황과 대사의 연속에다가 비상계엄의 주체였던 장본인은 갑자기 개그캐로 전락합니다. 실제 사건의 심각성과 현재 진행형이란 걸 고려하면 풍자라고 보기엔 너무 가벼운 태도인데다가 특정 장면만 연출과 연기가 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중요도와 스케일이 민망할 정도로 오한상은 보잘것없고 부실한 캐릭터가 됩니다. 까놓고 말해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다는 것만 가지고 무작정 비판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경쟁작이었던 프로보너도 최종화에서 대법관을 악역 중 하나로 등장시켰으니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택하는 게 모범택시만의 과오라거나 오점은 아닙니다만 두 드라마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프로보너는 법정을 다룬 드라마고 1화에서부터 결말을 염두에 둔 빌드업을 충실히 전개한 반면 모범택시는 둘 다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한간에 급조한 에피소드가 아니냐,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띈 게 아니냐 등의 비판과 불만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더욱이 그렇게 극단적인 수를 뒀는데도 최고 시청률을 끝내 갱신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제작진과 방송사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더 하고 싶은 말도 있으나 솔직히 리뷰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소재라 이쯤에서 줄이고, 부디 시즌4가 나온다면 흔히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소재 선정에서부터 다시 본연의 모범 택시로 만났으면 합니다.